국내 메르스 첫 감염자 발생 이후 28일째인 오늘 동네방의 빅뉴스 메르스 경남통신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현재 확진자는 변동없이 1명, 의심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증가한 55명입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보건당국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드는 요즘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에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SK병원에 직원들을 응원하는 글이 붙었습니다. 모든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에 감동한 시민이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SK병원 내에는 환자와 보호자, 관계자들까지 85명이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의 빅뉴스 메르스 경남통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양파 좋아하십니까? 메르스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요즘 양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함양군 수동면, 막바지 양파 수확이 한창인 이곳에서 양파와 관련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파 수확이 한창인 수동면 전력에 나와 있습니다. 양파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이거는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첫째는 콜레스테롤 제일 좋고 또 피부 미용, 혈액순환 최고입니다. 특히 또 수동 양파는 이 토질하고 제일 기후하고 제일 잘 맞는답니다. 달고 수분도 적당하게 딱 들어 있고요. 첫째는 너무 답니다. 다른 양파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수동 양파가 진짜 왕입니다. 이 양파밭에서는 몸에 좋은 양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유해한 폐비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비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닐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 저 영농 폐 비닐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처리됩니다. 이렇게 모은 폐비닐은 어디에 쓰일까요? 양파논에서 나온 이 폐비닐들이 모아진 곳입니다. 이렇게 각 농가에서는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남은 이 폐비닐을 전부 다 이렇게 마을 공동 집화장으로 모아주시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여서 자원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폐비닐을 전부 다 논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기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오셔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만들기,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제거 등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훌륭한 판단은 경험에서 비롯되지만 경험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다이빙 대회에 출전한 필리핀 선수. 이게 뭔가요? 이건 다이빙이 아니라 완벽한 등치기입니다. 아프겠네요. 넓이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걸 예감한 듯한 오만때만상의 저 표정. 제 점수는요? 아니, 심사위원의 점수는 빵점입니다. 뭘 점수를 매겼습니까? 다음 주자로 나선 존 데이비드 파우요 선수. 같은 팀 선수의 실수 때문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인데요. 과연 그는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도약을 하는데요.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걸까요? 안 돼 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아유, 선수 본인께서는 더 당황스러울 텐데. 그렇습니다. 다이빙 경기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등 입수에 이어 다리 먼저 입수를 선보인 어린 촌의 점수는요. 과연 몇 점일까요? 역시나 빵점! 충격적인 점수로 국제대회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이 커플. 원래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막강한 실력파라고 합니다. 예. 절대 다이버 같지 않은 해괴망측한 동작, 평생 오명으로 따라다닐 실수를 예견한 혼에 찬 표정.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멋진 두 사람은 이렇게 웃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뭔가 실수해서 속상하신 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아이, 우선 격려 박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사실 대회 나오신 거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요. 좀 본의 아니게 좀 큰 웃음을 준 필리핀 선수분들께 저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하필 이 대회 현장에서 연습하고 전혀 다른 상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등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발부터 먼저 입수가 되고 하는데 근데 본인도 사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웃었잖아요. 네, 머쓱해서. 실수는 이제 저 한 번으로 그치고 다음 네. 대회에서 아주 멋진 모습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오랜만에 좀 크게 웃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함양군 수동면 양파밭에 폐비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에 폐비닐을 비롯해서 쓰레기의 자연 분해 기간을 조사해 왔습니다. 네. 담배꽁초는 1년에서 3년이 걸리고요. 종이봉투는 6개월. 종이봉투인데도. 네. 예. 폐비닐은 20년이 걸리고요. 그래요? 정말 놀랐던 거는 플라스틱 병이 400~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나들이 떠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꼭 쓰레기는 가져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폐비닐이 분해되기까지 네.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요. 좀 배출과 또 수거 방법에 꼭 이제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그럼요.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예. 환경 살리는 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자, 최인범 씨 다음 소식 이어갈까요? 네.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메르스 경남 통신에서 SK병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에 직원 40명 중에 24명이 자원해서 격리병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용기와 희생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용기와 격려 그리고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선택 샵 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 정부가 어제 발표했었죠. 이 메르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만약에 이제 메르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여행 경비 이제 전액을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최인범 씨 먼저 이 발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예. 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7, 8월 성수기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관광객이 20% 줄어들게 되면요. 9억 달러, 50%가 감소하게 되면 23억 달러 규모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광 수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르스 발병 이후에요. 네.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13일 현재 메르스 때문에 한국 방문을 취소한 관광객의 수는 10만 8천여 명에 달하고요. 네네. 이 가운데 중국, 홍콩, 대만을 비롯해서 중화권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행 경비 전부를 이제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 그래서 여기에 드는 예산 이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도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방한 기간 동안 메르스를 확진받게 되면 예. 보상금을 지원하는 안심보험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보험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입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모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일부터 1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메르스에 감염되면 치료비와 함께 보상금으로 3,000달러, 사망 시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선택 샵 2353의 주제는요.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 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을 시에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2353으로 의견을 주시면요. 그 가운데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인모 씨 다음 소식도 이어갈까요? 네, 조금 무거운 분위기 이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영의 7남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그 뒷이야기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 now. 캠핑을 떠난다고 했죠, 아마? 네, 잔잔한 통영 앞바다를 뒤흔든 아이의 울음소리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값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랑 아이랑 합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둘이 만나 셋이 되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 7남매를 갖게 된 사연. 셋째 이후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복이겠구나 싶어가지고 놓다 보니까 계속 아버님, 예 10명 채울 생각은 들었습니다. 놓고 몇 당했습니다. 신발 청소하는 그 당번이요. 순서. 기억하시죠? 네, 청수당번. 통영 7남매 어제 첫 인사에 이어 오늘은 함께 야유회를 떠납니다. 그릇에 부탄가스에 먹을 것까지. 묵직한 종이박스를 들고 아빠가 집을 나서는데요. 늘 그거 하는데 이거 좀 눌러줘 혜경아. 말도 참 부드럽게 하는 이 아빠의 정체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군인입니다. 아, 군인이세요? 군인 부사관입니다. 상사. 경훈이를 낳은 후 떠나는 첫 가족 나들이. 들뜬 아이들은 부엌에 떠날 줄 모르는데요. 단체 외출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말이 쉬워 가족 나들이지 9식구가 함께 움직이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사연도 많다는데요. 이제 저희 통영 4년 차거든요. 그때는 중학교를 입학하는 아이가 있었고 중학교를 전학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동시에 교복을 2벌을 맞춰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70만 원 상당에다가 이사 비용이 300만 원 들고 이러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동양 생활을 시작해서인지 처음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창원에서 저희들이 살 때는 막 학원도 안 다니면은 정말 힘들었었고 학원을 꼭 보내야지만 애들이 공부를 할 것만 같았고 이랬는데 좀 저희들이 좀 많이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통영 오니까 또 학원 체계가 또 도시랑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지금은 뭐 저희들 경제적으로는 뭐 저희들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뭐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많이 보내거나 뭐 풍족하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러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매력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그걸 즐기려고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5아이와 마냥 노는 게 더 잘 어울리는 6째와 막내. 올해 고3인 큰딸 민경이는 최근 남다른 진로 결정을 했다는데요. 듣기로 네. 꿈이 뭐라고 하던데. 군인이요. 이렇게 이쁜 소녀가 군인이 꿈이라고요. 어렸을 때 군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항상 그냥 접하던 거기도 하고 군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군 동아리를 하면서 뭐 군인 체험 같은 것도 가고 하면서 저한테 군인이라는 직업이 잘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아빠의 되게 영향이 기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요. 또 이래 군인 된다 그럴 때 처음 이제 얘기 상대자를 아빠를 선택했다는 게 하고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처음에 군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솔직히 이 진로를 놓고는 솔직히 아빠 부모로서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이놈이 이게 언제부터 이래 꿈을 가졌나 싶은데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면은 해드렸는데 이 군인이라는 직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고 희생도 따라야 되고 요즘 같은 또 어린 시기는 배려도 있어야 되고 요즘 학생들이 배울 수 없는 것들인데 하고 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요. 요즘에는 이런 응원보다는 하고 옆에서 군인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아마 집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집사람 처음 꿈이 군인이었고 또 군인을 그만큼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 사모님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집사람이 조금 더 큰 딸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고3 때 네. 요건이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미술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이 니는 미술을 할 건데 왜 요건을 가려고 하느냐 네. 너는 못 보내게 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선생님하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미술대, 그러니까 미술 전공해가지고 이제 뭐 어린 미술학원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39사가 창원에 거의 상주 거주를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군인 아파트에 아이들이 이제 실으러 가면 항상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제 현실이 됐죠. 여군이 되는 대신 군인 남편을 만난 엄마. 아니 밖에 캠핑 가서 먹어야지. 집에서 먹을래. 어떻게 먹으려고? 캠핑 가는데 캠핑 갈 때 먹을 거야. 많이 갑자기 달라졌다니. 벌써 들떴어요. 귀엽죠? 드디어 준비를 끝낸 7남매 가족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짐 하나씩 들고 집을 나섰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11인승 승합차. 자, 다 탔나요? 네. 5, 6, 정말 꽉 들어서네요. 8, 9. 오랜만에 해보는 단체 이동. 재밌게 놀 생각에 아이들은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부사관 아빠의 지휘 아래 도착한 한수변 공연. 통영의 털을 잡으면서 발견한 가족의 단골 나들이 장소입니다. 네. 5월 11일생, 오늘로 태어난 지 37일째인 막내 경훈이의 첫 야외 나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 알아서 척척하는 게 대가족 문화의 장점 중 하나. 엄마 아빠는 또 다른 보금자리 마련에 한창입니다. 아, 보기 좋아요. 저만치 몰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 누가 왔나 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초대를 하셨어요. 네. 7남매 나들이 소식에 멀리 진주에서 찾아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남매가 아닌 7남매의 나들이. 두 분은 어떤 반응일까요? 많이 빠졌나? 이제 많이 날씬해지려고. 보자.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막내 손녀. 3대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 이 아가도 이 짧은 걸 입히면 되나? 스스로. 아니 근데 긴 거 입히면 땀띠 나더라고. 살. 경상도 사투리 완전히 살. 가만히 앉아있다 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요. 챙기는 거야 뭐. 처음에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울어서 하니까 우리 민경이가 할머니 울지 마세요. 마이크. 내가 참 어이가 없었어. 이 7살을 낳아서 어떻게 키웠긴지 모르겠어서 엄마 입장에서 내가 참 너무 황당했어요. 걱정이 크셨네요. 그냥 병원에서 더 낳아놓고 그럼요. 이틀 만에 엄마 애기 낳았다. 네가 누구? 말 좀 해봐라. 통영 7남매 세 번째 이야기. 통영 7남매 아주 특별한 야휴회 뒷담화. 식구가 많아서 거기 좋지 맞지. 다 구워놓으면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친정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딸입니다. 그대로 계속 나한테 쏘기더라. 나는 왜 맨날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몸이 왜 네 몸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뚱뚱해서 그렇다고 얘기해. 소문도시 갔다 어디 가서 놔놓고 했기는. 아마 아들한테는 아무도 시집 안 할 것 같습니다. 시국이 들어가가지고. 북적북적 신나는 통영 7남매 이야기. 내일 이 시간, 내일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어느새 현실에 묻혀버린